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라토나예요. 지난번에는 수유용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수유만큼 아기에게 매일매일 하는 거 바로 목욕이죠. 그래서 오늘은 목욕용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까 해요. 조리원이나 병원에 있을 땐 아기를 제가 직접 씻기지 않아서 사실 목욕용품이 뭐가 필요한지 어떻게 씻겨야 될지 사실 고민조차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실제적으로 아기가 집에 들어오고 나서 첫 목욕을 시킬 때 정말 어떤 부모들이나 모두 마찬가지실 테지만 아기를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는데 이 아기를 어떻게 씻겨? 거기다가 로션은 어떻게 발라? 이 고민을 너무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아기도 한 인간이기 때문에 쓸린다거나 아기가 쉽게 물에 빠진다거나 엄마 아빠가 잘만 잡아준다면 목욕은 오히려 더 재밌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목욕용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거 목욕통. 찌롱이 목욕시키면서 찌롱이 아빠랑 이런 얘기를 하는데 너는 벌써 욕조도 있다? 그냥 엄마 아빠는 욕조도 없는데? 이러면서 막 이렇게 장난치기도 하거든요. 근데 목욕통 같은 경우는 조리원에서 받기도 하고 저 같은 경우는 출생신고할 때 목욕통을 선물로 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목욕통을 2개를 받았는데 아기는 목욕통 같은 경우는 2개가 필요해요. 하나는 씻길 때, 하나는 헹굼물. 아기가 생후 100일이 되면 태어난 몸무게의 2배가 돼요. 안고 씻기는 거 진짜 너무 힘들어요. 팔이 진짜 근육이 막 덜덜덜덜 떨릴 정도인데 찌롱이는 3.26kg에 태어났어요. 그래서 100일이 됐을 때는 6kg가 넘는 거죠. 그냥 6kg라고 얘기하면 되게 가벼운 것 같은데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움직이는 6kg. 진짜 막 버둥버둥 움직이는 6kg? 아기가 팔이 움직이지 않게 여기 이렇게 다 잡아야 되고 이런 거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미끄러져서 제가 떨어뜨리지 않을까. 불안한 게 사실 그 시간이에요. 이제 그것 때문에 엄마 아빠의 손에 자유를 줄 수 있는 욕조는 정말 필요한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제가 처음 사용했던 게 스너글 욕조예요. 아기 앉혀놓으면 정말 잘 놀아요. 찌롱이가 처음에 그 욕조에 앉았을 때 혼자서 발가락을 까닥까닥 이렇게 물 장구 치면서 놀더라고요. 너무 귀여워요. 엄마 자궁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중간에 이렇게 볼록하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기가 이렇게 미끄러지지 말게 잡아주는 용도더라고요. 그냥 앉아가지고 넘어지지도 않고 아기를 안아줄 필요도 없고 그냥 씻기시면 돼요. 엄마의 두 손이 너무너무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아기를 더욱더 꼼꼼히 씻길 수도 있기도 하고 조금 더 목욕 시간이 즐거워지는 그런 욕조더라고요. 스너글 욕조 말고도 아기 욕조에 의자를 이렇게 걸칠 수 있게 해줘요. 이렇게 평평한 의자 같은 데인데 거기 앉혀서 이제 목욕을 시키시는 분도 계시고 저희 시어머니 말로 따르면 그물망 같은 게 있대요. 욕조 이렇게 했으면 자면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한마디로 해먹 같은 그런 느낌? 거기다 애기 이렇게 눕혀놓고 목욕을 시키셨다라고 하더라고요. 사실 그 해먹은 지금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어서 제가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냥 욕조 쓸게요 저희는. 애기들 같은 경우는 샴푸 따로, 린스 따로, 바디 샤워 따로 이렇게 잘 안 쓰거든요. 요즘에는 올인원 제품 써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산호산 제품을 사용을 했고요. 무스텔라 같은 경우도 다음에 이제 쓰려고 준비를 해놓기는 했는데 해외 제품도 있지만 국내 제품도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아요. 궁중미책이라든지 아토팜 같은 좋은 제품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아기에게 잘 맞는 제품과 엄마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조리원에서도 이제 100일 전까지 애기 얼굴에는 베스를 사용하지 말라고 해요. 얼굴에 막 이렇게 더러운 게 묻지 않아서 물로만 씻기시는 게 가장 좋아요. 지금 찌롱이 같은 경우는 150일이 지났는데도 아직 물로만 씻고 있는 상황이라서 물로만 씻어도 아기 피부 매우 좋아요. 찌롱이 아직 뽀샤시 하거든요. 그리고 바르는 종류는 조금 많이 필요해요. 로션, 크림, 수딩젤, 그리고 아기 기저귀 발진 크림. 로션 같은 경우는 이제 몸에 발라주면 되고요. 크림 같은 경우는 태어난 지 한 달 뒤부터 얼굴에 보습을 위해서 발라주기 시작했고 푸딩젤 같은 경우는 아기가 땀띠가 났을 때 발진이 나거나 두드러기가 났을 때 아기가 손톱을 이렇게 긁는 경우가 있거든요. 진정하라고 발라주기는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가장 제가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저귀 발진 크림이에요. 여자분들이라면 정말 공감하실 거예요. 그날 생일에 차고 있으면 정말 길어봤자 일주일 정도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답답하고 척척하고 불편하고 막 쓰라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애기들은 24시간 365일 거의 1년 가까이를 계속 차고 있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은 당연히 날 수밖에 없어요. 기저귀를 찬 부분에 부드러기도 일어나고 땀띠라든지 발진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기저귀 발진이 아예 안 나는 아이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 크림을 전과 후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저는 사실 비판텐 비판톨을 사용을 하고 있어요. 비판톨 같은 경우는 아기가 기저귀 발진이 나기 전에 기저귀를 갈 때 명덩이라든지 아기 똥꼬 이렇게 그 부분에 살살살 발라주시면 되고요. 비판텐 같은 경우는 아기가 발진이 났을 때 벌게진 부분에 발라주시면 되는데 비판텐 연고 같은 경우는 되게 다용도로 쓸 수 있어요. 아기 모유 수유할 때 아기가 깨물면은 유두에 상처가 나거든요. 아기가 흡수해도 되는 그런 성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도 발라주셔도 되고 사실 저는 얼굴에 상처 났을 때도 수덴젤이랑 비판텐을 같이 발라줘요. 그러면 되게 회복력이 빠르더라고요. 기저귀 발진은 사실 한번 나게 되면 계속 나기 때문에 예방해주는 것도 가장 중요하기도 하고 났을 때 바로 어떻게 처리를 해주느냐 진물 나서 막 진짜 딱정이 지는 애들도 있기 때문에 기저귀 발진은 정말 신경 써주셔서 관리를 해주시는 게 가장 좋아요. 라토나의 임신, 출산, 육아의 지침서 아래에 좋아요, 구독 꾹 눌러주세요. 안녕.